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3세로 늘어났지만 80세 이후 대부분의 노인들이 3년 안에 생을 마감한다는 사실. 50대, 60대인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큰 위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최근 20년간의 의학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80세 이후 급격한 수명 단축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상식들이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조용히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수명을 단축시키는 최악의 습관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박순자 할머니는 81세에 마라톤을 완주하셨고 이병국 할아버지는 82세의 나이에도 매일 아침 요가를 가르치십니다. 이분들의 특별한 비결을 연구한 결과 단 5가지 습관만 바꾸면 누구나 건강한 100세를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 담은 노후 채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를 가져다 줄 100세 장수의 비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노인의학을 연구하면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주목한 것이 80세 이후의 건강 변화였습니다. 왜 어떤 분들은 80세 이후 급격히 건강이 나빠지고 또 어떤 분들은 90세가 넘어서도 건강하게 사실까요? 특히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75세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던 분이 어떻게 81세에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82세의 이병국 할아버지는 어떻게 매일 아침 요가 강사로 활동하실 수 있을까요? 이분들의 특별한 비결을 오늘 모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하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이 결코 꿈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제가 공개할 5가지 비결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노화를 늦추는 놀라운 비결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비결들은 여러분이 지금 당장 이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한평생 농사를 지으며 단단했던 근육은 온데간데 없고 침대에 누워 계신 모습을 보며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밥은 잘 드시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근육이 빨리 사라지신 걸까요? 최근 서울대학교 노화연구소에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80세 이상 노인의 87%가 근육이 사라지는 근감소증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근육 감소가 매년 3%에서 8%씩 가속화된다는 사실입니다. 81세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저는 걷기조차 힘들었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죠. 하지만 지금은 매일 아침 2km를 걸으며 등산도 다닙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어떻게 이런 변화를 이뤄내셨을까요? 82세 이병국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 후 10년 동안 근육이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된 근육운동법으로 지금은 40년 전의 체력을 되찾았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근육은 단순한 움직임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조절하고 뇌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특히 근육에서 분비되는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은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을 좌우합니다. 근육이 사라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둘째,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해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셋째, 당뇨병과 심장병의 위험이 3배 이상 증가합니다. 도쿄 노화연구소가 9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적절한 근력 운동을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7.3년 더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아파서 걷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전문가와 상담 후 천천히 시작했죠. 가볍게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운동량을 늘렸더니 3개월 만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병국 할아버지는 더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셨습니다. 82세의 나이에도 매일 아침 요가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은 근력 운동 덕분입니다. 특히 아침에 하는 15분 스트레칭이 가장 중요해요. 이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몸이 가볍답니다.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80세 이후에도 근력 운동은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100세가 넘은 노인들도 적절한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늘릴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 중에서 건강하게 100세를 바라보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적절한 근력 운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절한이라는 단어입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독한 식사 습관은 근육 감소를 더욱 가속화시킵니다. 혼자 식사하는 노인은 단백질 섭취가 42%더 적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곧 근육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전반적인 건강 악화를 초래합니다. 혹시 주변에서 근육이 급격히 줄어드는 분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의 안타까운 마음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아들, 딸들 다 바쁜데 나 혼자라도 밥 잘 먹으면 되지.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나요?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80세 이상 노인의 73%가 겪고 있는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3년 전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먼저 가고 나서는 밥맛도 없고 반찬 하나만 있어도 충분했어요. 식구들 다 제 살기 찾아가니까 혼자서 대충 먹는 게 편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할머니의 체중은 1년 만에 8kg이나 줄었고 면역력도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병국 할아버지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죠. 아내가 돌아가시고 나서 3년 동안 거의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어요. 밥은 먹는데 자꾸 몸이 약해지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영양실조였습니다. 최근 서울대병원 연구팀의 발표를 보면 혼자 식사하는 노인은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노인보다 단백질 섭취량이 42%나 적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하루 3끼를 꼬박꼬박 드시는데도 영양실조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반찬 많이 해봐야 혼자 먹기 뭐해서 입맛도 없는데 뭘 해먹어. 이런 생각들이 위험한 신호입니다. 도쿄 노인의학센터의 연구 결과 혼자 식사할 때는 음식을 씹는 횟수가 30% 이상 감소하고 식사 시간도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순자 할머니가 큰 변화를 일으키셨습니다. 아파트 경로당에서 이웃들과 함께 먹는 모임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너 명이었는데 이제는 15명이나 돼요. 다들 약속이나 한 듯 건강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병국 할아버지는 더 특별한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손주들이랑 영상통화하면서 식사해요. 멀리 있어도 마주보며 밥 먹으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요즘엔 옆 동네 친구들이랑 돌아가면서 식사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것의 놀라운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됐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에 따르면 함께 식사할 때 우리 몸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음식 흡수율이 30%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울증 예방 효과입니다. 혼자 식사하는 노인의 우울증 발생률은 함께 식사하는 노인보다 2.7배 높습니다. 단순히 음식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식사 중에 대화가 뇌를 자극하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식사의 질도 중요합니다. 도시락이나 배달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노인은 일반 가정식보다 영양 섭취가 60% 이상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과 식이섬유의 부족은 면역력 저하와 직결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것은 식사 습관을 바꾸면
6개월 만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식사하는 모임에 참여한 노인들의 면역력이 평균 58% 향상되었고, 인지 기능도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넘어지실까봐 걱정돼서 그냥 누워 계세요.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한 마음이었지만 이것이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영국 노인의학 연구소의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누워있는 것은 하루 한 갑의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의 건강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과보호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아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머니가 한 번 넘어지신 후로 너무 걱정되어서 거의 강제로 집에만 계시게 했어요. 그런데 3개월 만에 어머니는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셨습니다. 이병국 할아버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걱정돼서 요양원에 모시더군요. 거기서 움직임 없이 6개월을 지냈더니 걸을 수가 없게 됐어요. 하지만 제가 스스로 결심하고 조금씩 운동을 시작하니 지금은 요가까지 가르치고 있답니다. 과도한 안정이 가져오는 위험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하루 종일 누워있으면 뼈 밀도가 매달 5%씩 감소합니다. 심장 기능은 2030% 떨어지고 폐렴 위험은 3배나 증가합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뇌 기능의 저하입니다. 활동이 줄어들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고 새로운 자극이 줄어들어 인지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실제로 과도한 침상 생활을 하는 노인의 치매 발병률은 일반 노인보다 2.5배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탠포드 대학교의 최신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하루 30분의 가벼운 활동만으로도 80세 이상 노인의 평균 수명이 3.7년 늘어났다고 합니다. 심지어 90세 이후에 운동을 시작해도 놀라운 효과가 있었죠. 박순자 할머니는 변화를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집 안에서 걷기 시작했어요. 거실을 10바퀴 돌고 다음엔 복도를 걷고 이렇게 조금씩 늘려갔더니 지금은 아파트 단지를 3바퀴씩 돌 수 있게 됐어요. 이병국 할아버지는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스트레칭으로 시작해서 천천히 걷기, 그리고 가벼운 요가까지 절대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게 비결이에요. 82세에도 건강한 비결이 바로 이거예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넘어질까봐 걱정되시나요? 오히려 적절한 운동이 근력을 키워 낙상 위험을 줄여줍니다. 실제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노인의 낙상 위험은 6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절한 활동입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요가는 모든 연령대에서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한 걸음도 못 걷던 제가 지금은 매일 2km를 걸어요. 비결이 뭐냐고요? 바로 걷기 명상입니다. 81세 박순자 할머니의 놀라운 고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분석한 결과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걷기 명상이었습니다. 단순한 걷기가 아닌 자연을 바라보며 깊은 호흡과 함께하는 걷기 명상이 장수의 비결이었던 거죠. 걷기 명상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됐습니다. 하루 20분 걷기 명상을 실천한 80세 이상 노인들의 근육량 감소 속도가 67% 줄어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면역력이 48% 향상되고 치매 위험은 53% 낮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5분도 못 걸었어요. 이병국 할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매일 1분씩 늘려가다 보니 어느새 1시간도 거뜬하게 되더군요. 특히 아침 공기를 마시며 걸을 때면 하루가 달라져요. 걷기 명상의 특별한 점은 뇌 건강입니다. 걸으면서 자연을 관찰하고 깊은 호흡을 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3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감소하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은 증가합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창밖을 5분간 바라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현관문을 나서죠. 처음에는 아파트 한 바퀴도 힘들었지만 이제는 근처 공원까지 다녀올 수 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우울증 개선 효과입니다. 걷기 명상을 시작한 노인의 72%가 우울증 증상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자연 속에서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긍정적인 생각이 늘어난다고 하네요. 돈 들이지 않고도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다니 놀랍죠. 이병국 할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요즘은 아침마다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걷기 명상을 합니다. 서로 의지가 되고 이야기도 나누며 걸으니 더 즐겁네요. 걷기 명상의 과학적 효과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심장 건강이 개선되고 혈압이 안정되며 당뇨병 위험도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뼈 건강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아침 일찍 시작하세요. 공기가 가장 맑고 상쾌할 때입니다. 처음에는 5분으로 시작해 매일 1분씩 늘려가세요. 자연이 있는 곳에서 걷되 깊은 호흡을 잊지 마세요. 나이 들면 운동하기 힘들다는 건 편견이에요. 박순자 할머니의 마지막 조언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제가 81세에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분명 할 수 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영양분의 절반도 흡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신 의학 연구가 밝혀낸 충격적인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2세 이병국 할아버지의 특별한 식사 모임을 소개합니다. 매일 아침 7시 아파트 경로당에서 10명의 친구들과 함께 아침을 먹습니다. 처음엔 그저 심심해서 시작했는데 1년 만에 우리 모두의 건강검진 결과가 달라졌어요. 함께 먹는다는 것, 그것이 단순히 밥을 먹는 행위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할 때 우리 몸은 음식을 더 효율적으로 소화하고 영양분을 흡수한다고 합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5년 동안 혼자 밥을 먹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가장 우울했던 시기였네요. 지금은 이웃들과 함께 먹는 즐거움을 알았어요. 실제로 함께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평균 수명이 4.2년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함께 먹을 때는 음식을 더 천천히, 더 꼭꼭 씹게 되고 자연스러운 대화가 소화를 돕는다고 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손주들과 영상통화하면서 식사해요. 이병국 할아버지의 특별한 비결입니다. 비록 멀리 있어도 얼굴 보며 이야기하면서 먹으니 확실히 달라요. 밥맛도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되고 영양학자들은 말합니다. 혼자 먹을 때보다 함께 먹을 때 단백질 섭취량이 42%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채소와 과일도 더 다양하게 섭취하게 된다고 하네요. 박순자 할머니의 식사 모임은 특별합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3번 저녁을 함께 먹어요. 각자 한 가지씩 반찬을 만들어 오는데 이게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되었죠. 요리하는 재미도 생기고 서로의 비법도 배우고 더 놀라운 것은 면역력 변화입니다. 함께 식사하는 노인들의 면역력이 평균 58% 상승했다고 합니다. 대화하며 웃을 때 분비되는 행복 호르몬이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킨다는 거죠.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이병국 할아버지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루라도 못 나오면 서운할 정도예요. 밥 먹으며 나누는 이야기가 하루의 활력소가 됩니다. 식사 중 대화는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뇌를 자극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실제로 혼자 식사하는 노인보다 치매 발병률이 48% 낮다고 하네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웃이나 친구들과 식사 모임을 만들어 보세요. 멀리 있는 가족들과는
영상통화로 함께 식사하세요. 경로당이나 복지관의 공동 식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 먹는 밥은 영양만 부족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건강도 함께 먹는 즐거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누군가와 함께하는 식사, 그것이 바로 장수의 비결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손주들과 영상통화하는 법을 배웠을 때 제 뇌에 전기가 통한 것 같았어요. 81세 박순자 할머니의 놀라운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최신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순간 우리 뇌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히 80세 이상 노인이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뇌신경세포 생성이 58%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병국 할아버지는 82세의 나이에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손주가 가르쳐준 대로 겨우 켜고 끄는 것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직접 영상도 찍고 편집도 해요. 매일이 새로운 도전이고 설렘이죠. 두뇌 훈련의 효과는 과학적으로 입증됐습니다.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배우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73% 낮다고 합니다. 단순히 책을 읽거나 퍼즐을 푸는 것보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박순자 할머니는 80세에 시작한 스마트폰 공부가 전환점이었다고 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손주들과 대화하고 유튜브로 요리 영상을 보고 배달 앱으로 장도 봐요. 이런 걸 배우면서 제 머리가 젊어지는 걸 느꼈어요. 특히 놀라운 것은 수면의 질 개선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뇌가 적절한 피로를 느끼게 되고 이것이 자연스러운 수면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두뇌 활동이 활발한 노인의 수면의 질이 34% 더 좋다고 하네요. 이병국 할아버지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요즘은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우리 동네를 소개하는 게 꿈이거든요. 82세의 새로운 꿈을 꾸니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두뇌 훈련이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우리 몸에서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는 전반적인 신체 기능 개선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어요. 박순자 할머니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배워나가다 보니 이제는 손주들에게 제가 먼저 새로운 앱을 추천해 줄 정도가 됐어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법 배우기, 새로운 언어 공부하기, 악기 배우기, 그림 그리기 등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에서 시작하세요. 중요한 것은 꾸준히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두뇌는 사용할수록 젊어집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뇌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웃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가짜 웃음이 진짜 웃음이 되더군요. 이병국 할아버지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최신 의학 연구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루 15분 웃음 요가를 실천한 노인의 평균 수명이 6.3년이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억지로 웃어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을 웃음으로 시작하십니다. 거울 보고 웃는 것부터 시작해요. 처음엔 민망했지만 지금은 하루의 활력소가 됐어요. 아침부터 웃으니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도쿄 의과대학 연구팀의 발표를 보면 웃음 요가의 효과는 과학적으로 입증됐습니다. 면역 시스템이 63% 향상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48% 감소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수면의 질도 37% 개선됐다고 하네요. 요가 강사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몰랐어요. 이병국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공원에서 10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웃음 요가를 합니다. 처음에는 다들 쑥스러워 하시다가 이제는 서로 더 크게 웃으려고 해요. 웃음의 놀라운 효과는 통증 완화에서도 나타납니다. 웃을 때 분비되는 엔돌핀은 자연 진통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만성 통증을 겪는 노인들의 통증이 45% 감소했다고 합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아침마다 경로당에서 웃음 요가를 가르쳐요. 함께 웃다 보면 어느새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도 밝아져요. 진통제 먹던 친구들도 이제는 약 없이 지내요. 웃음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놀랍습니다. 웃을 때는 뇌의 여러 부분이 동시에 활성화되며 새로운 신경망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치매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웃어보세요. 이병국 할아버지의 조언입니다. 거울 보고 하하호호 웃다 보면 어느새 진짜 웃음이 납니다. 그게 바로 웃음 요가의 마법이에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3분만 웃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곧 자연스러워집니다.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웃는 것이 좋습니다. 웃음은 전염되니까요. 웃음에는 마법 같은 힘이 있습니다. 면역력이 높아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며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무엇보다 삶의 즐거움을 되찾게 해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억지로라도 웃어보세요. 그 웃음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 이제는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최신 수면 연구 결과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3년 전까지만 해도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잠들기 어려워 수면제를 달고 살았어요. 그런데 황금 수면법을 알게 된 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세계수면의학회의 발표에 따르면 질 좋은 수면은 80세 이상 노인의 수명을 평균 8년이나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면, 시간이 아닌 수면의 질입니다. 이제는 약 없이도 푹 잡니다. 이병국 할아버지의 비결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 그리고 잠들기 전 2시간은 휴대폰을 멀리하는 것. 이것이 제 황금 수면 비결이에요.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질 좋은 수면이 치매 발병 위험을 67% 줄여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면 중에 뇌에서 일어나는 독소 제거 과정 때문이라고 하네요. 박순자 할머니의 수면 비결은 특별합니다. 저녁 6시 이후로는 카페인을 전혀 섭취하지 않아요. 잠들기 전에는 따뜻한 우유 한 잔과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이완시키죠. 수면의 질이 면역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깊은 수면 중에는 면역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수면의 질이 개선된 노인의 면역력이 58% 향상됐다고 합니다. 침실 온도를 1822도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병국 할아버지의 조언입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끝내고 낮잠은 30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수면이 암 발생률도 19% 감소시킨다는 점입니다. 또한 당뇨병 예방 효과도 32%나 된다고 합니다. 이는 수면 중 호르몬 분비와 혈당 조절이 정상화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의 황금 수면 조언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둘째,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세요. 셋째, 전자기기는 잠들기 2시간 전부터 멀리하세요. 넷째, 저녁 운동은 피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대체하세요. 수면은 우리 몸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자연의 선물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수면이 바뀌는 순간 건강한 100세도 가능해집니다. 손주들과 영상통화 한 번이 보약 10첩보다 낫다니까요. 82세 이병국 할아버지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장기 연구에 따르면 활발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노인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7.5년이나 더 길다고 합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을 이웃과의 만남으로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심심해서 시작한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아침마다 누군가를 만난다는 기대감에 잠도 잘 오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거워요. 사회적 관계가 면역력을 높인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됐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교류할 때 우리 몸에서는
면역력을 높이는 물질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고 제2의 인생이 열렸어요. 이병국 할아버지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구독자가 10명도 안 됐는데 지금은 1000명이 넘어요. 댓글을 읽고 답글을 다는 것이 하루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됐죠. 특히 주목할 점은 치매 예방 효과입니다. 매일 30분 이상 대화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발병률이 47% 낮다고 합니다. 대화가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시키기 때문이죠. 박순자 할머니는 디지털 소통의 달인이 되셨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손주들과 수다 떨고 유튜브로 요리 영상도 보고 인터넷으로 쇼핑도 해요. 세상이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요. 사회적 관계는 스트레스 호르몬도 줄여줍니다. 실제로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노인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45% 더 낮다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더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야 해요. 이병국 할아버지의 조언입니다. 젊었을 때는 일 때문에 만났지만 지금은 만나는 것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됐어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첫째, 매일 누군가와 대화하세요. 둘째, 정기적인 모임을 만드세요. 셋째,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소통하세요. 넷째, 봉사활동에 참여하세요.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혼자가 편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편안함이 여러분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화, 문자 한 통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변화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80세에 시작해서 지금의 건강을 되찾았으니까요. 박순자 할머니의 힘찬 목소리로 시작합니다. 건강한 100세를 향한 여정,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알아본 5가지 비결 어떠신가요? 너무 어렵지 않으시죠?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병국 할아버지는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딱 하나만 실천했어요. 첫 주는 아침 7시에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했죠. 그 다음 주는 10분 걷기를 추가했고요. 한 번에 많은 것을 하려다 포기하는 것보다 하나씩 차근차근 하는 게 비결이에요. 연령대별 맞춤 실천법을 소개합니다. 50대라면 지금부터 걷기 명상을 시작하세요. 하루 10분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면 됩니다. 60대는 식사 모임을 만들어 보세요. 주 2회만이라도 누군가와 함께 드세요. 박순자 할머니의 경험담입니다. 처음에는 실패도 많았어요. 웃음 요가를 하려니 쑥스럽고 걷기도 힘들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했더니 어느새 습관이 되더라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못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이병국 할아버지의 말씀입니다. 82세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보세요. 저녁 식사 후 5분 걷기, 거울 보며 1분 웃기, 가족에게 전화 한 통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변화는 한 걸음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100세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0세는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금 함께 알아본 5가지 비결만 실천하면 누구나 건강한 100세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병국 할아버지와 박순자 할머니가 보여주신 변화의 여정이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82세의 나이에도 매일 요가를 가르치고 81세의 마라톤을 완주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첫째, 걷기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둘째,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세요. 셋째, 새로운 것에 도전하세요. 넷째, 웃음으로 면역력을 높이세요. 다섯째, 질 좋은 수면을 취하세요. 처음에는 저도 망설였어요. 박순자 할머니의 마지막 조언입니다.
하지만 시작하고 나니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가 기다리고 있을 줄 몰랐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전문의들도 입을 모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배운 습관들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실천한다면 건강한 100세는 분명 가능합니다. 나이가 드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이병국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매일이 새로운 도전이고 즐거움이니까요. 여러분, 지금 시작하세요.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100세 시대, 우리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를 향한 여정에 저희 지혜 담은 노후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실용적인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